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정재혁입니다.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올해 2022년 CVPR에서 발표된 Gauge Once Real-Time Multiplicity Gauge Estimation입니다.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에서 해당 논문의 모티베이션이랑 어떤 것을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메소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지, 어떤 아키텍처를 채용을 했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고, 실험의 결과 그리고 해당 논문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은 컴퓨터 비전의 한 분야로서 사람의 시선을 추적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합니다. 사람의 시선은 사용자의 의도나 아니면 어떤 주의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고요. 그렇게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계산이 되면 좋지만, 현재 다양한 다양한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챌린징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게이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, 대표적으로 Appearance Based Gauge Estimation이 있습니다. Appearance Based는 말 그대로 이제 외관을 이용을 해서 게이지를 측정한다는 것이고요. 우리 게이지의 대표적인 외관은 사람의 눈 이미지가 있겠습니다. 해당 논문의 그림은 아니지만 게이지 내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.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사람의 눈 이미지가 들어가면 일반적인 러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x, y의 두 개의 좌표를 출력하는 과정을 가집니다. 그럼 이런 일반적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이제 단일 사람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제 한 사람의 눈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의 게이지가 출력이 됩니다. 즉 다중 people, 멀티 퍼슨의 다양한 헤드 포즈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요. 또한 이런 눈 이미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함을 뜻합니다. 이미지 전처리 과정은 쉽게 말하면 얼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얼굴 이미지에서 눈을 크롭하는 과정을 뜻합니다. 그럼 기존의 Appearance Based Gauge Estimation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? 총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입력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. 이 입력 이미지에서 각자의 사람들의 얼굴을 찾아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요. 이 얼굴을 이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부분을 맞춰서 정리를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칩니다. 그리고 얘들이 각각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게이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의 과정을 가집니다.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함으로써 나오는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자면, 단점이라면 당연하게도 각각의 과정에서 에러가 계속 축적이 됩니다. 즉 각각의 과정의 에러를 최적화시킬 수 없고 모두 전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러가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또한 이 과정이 여러 개인 것만큼 계산 복잡도가 계속 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과정이 많아질수록 계산 복잡도가 늘어난다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에 비하여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인 게이지 원스는 최초의 원스테이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메소드입니다. 쉽게 말하면 한 번에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로부터 게이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뜻하고, 더군다나 이제 멀티펄슨의 게이지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얼굴에 있는 이미지 픽셀들을 바로 게이지로 뽑아냈다고 할 수 있고요. 해당 입력 이미지로부터 랜드마크와 페이스 로케이션도 찾아내고 3D 게이지와 게이지 프로젝션 태스크도 하는 멀티태스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사람들의 게이지를 뽑아내는데 최적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.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.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이제 한 번에 다 이어 붙이는 건데, 여기 왼쪽에 있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방식이고, 이 오른쪽이 해당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게이지와 프레임워크를 뜻합니다. 해당 메소드를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멀티퍼슨 스왑 게이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이 기존에 다중 사람들에 대한 게이지를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먼저 구성을 했고요.
기존의 데이터셋이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다면, 기존의 데이터셋은 게이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이제 얼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. 페이스 바운딩 박스나 뭐 랜드마크 같은 게 적거나 아니 부족했고, 그리고 게이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페이스, 한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된 게이지 레이블만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MPS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사람들을 한 번에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, 기존에 있었던 페이스 데이터셋이랑 그냥 일반적인 게이지 데이터셋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를 합쳐서 학습과 평가에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냐? 전체적으로 보고 가자면, 게이지 데이터셋에는 ETHX 게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게이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. 페이스 데이터셋은 와이더 페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페이스 매칭, 그리고 게이지 스와핑 과정을 가졌는데요. 첫 번째 페이스 매칭 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페이스의 어트리뷰트를 계산을 합니다. 이 페이스 어트리뷰트는 와이더 페이스랑 ETHX 게이지 둘 다 적용을 했고요. 여기서 사용된 이 f라는 함수는 이제 현재 얼굴 애트리뷰트 관련해서 소타 모델인 페어페이스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페이스 애트리뷰트는 랜드마크, 뭐 현재 헤드 포즈, 그리고 나이, 인종, 성별에 관한 그런 특징들을 담고 있고, 각각의 차원은 아래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와이드 페이스에 있는 이미지 FW와 가장 유사한 FES를 찾는데, 이 FES 같은 경우에는 ETHX 게이지에 있는 얼굴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옆에 그림과 함께 말씀드리면, 이 와이드 페이스에 있는 얼굴과 유사한 녀석을 ETHX 게이지에서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찾는 과정을 좀 자세히 보자면, 먼저 필수적인 어트리뷰트로 필터를 겁니다. 즉 젠더.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얼굴만 찾는 거고 여자는 여자 얼굴만 찾는 것을 뜻하고요. 그 찾은 얼굴을 이제 FE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FE를 찾은 다음에 이 FW를 이제 랜드마크에 따라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고요. 이 FE 또한 그 ETHX 게이지 얼굴인 FE 또한 똑같이 노멀라이즈를 해줍니다.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벡터로부터 이제 월프 매트릭스랑 헤드 포즈 매트릭스, 즉 얼굴의 이동이나 헤드 포즈의 로테이션 같은 거를 저장을 해주는 것이고요. 그 후로는 이제 FE와 FW가 얼마나 유사한가 계산을 하는데,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헤론 로스를 이용해서 거리 계산을 통해 두 가지 얼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을 합니다. 그 거리 계산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n개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하는데, 이 필터링을 진행을 하는 것은 이제 에이지랑 레이스 그런 것들의 차이로 필터링을 진행을 합니다. 최종적으로 뽑힌 FES라는 얼굴은 가장 이제 와이더 페이스와 가장 유사한 그런 얼굴을 찾아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다 담고 있고요. 처음에 얼굴을 찾고 이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뽑아낸 다음에 거리 계산과 마지막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최종적인 얼굴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림입니다. 얼굴이 유사한 친구를 찾았으니까 그 두 가지의 게이지를 스왑을 해줄 건데요. 그 두 가지의 게이지를 스왑을 할 때 게이지의 그라운스루스가 유지될까?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단순하게 어핑 변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이지는 딱히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FW와 FES를 찾았고, 이 두 가지에서 미리 구해놓았던 월프 매트릭스랑 헤드포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맞춰주고요. 그 두 가지의 거리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줍니다. 그 거리를 계산을 했으면 특정한 오류 값이 나올 텐데, 만약에 그 오류가 특정한 임계값보다 낮다면 이제 eye region, 그 눈의 위치만 바꿔주는 것이고요. 만약에 그 오류의 양이 임계값보다 높으면 이 얼굴 자체를 바꿔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적절히 바꿔주고 두 개를 포화성 블렌딩을 통해서 잘 섞어줘서 주변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이 얼굴 자체가 붙어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게 오히려 학습 과정에는 조금 레귤러라이저처럼 작용을 해서 좀 더 강인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
좀 더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.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 것 같고요. 첫 번째 얼굴로부터 두 가지의 데이터셋, 얼굴 데이터셋, 게이지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해서 이 얼굴과 가장 유사한 게이지 데이터셋의 얼굴을 찾아냅니다. 그래서 각각의 얼굴에서 애트리뷰트를 뽑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하는 매트릭스를 뽑아주고 이 얼굴에서 이제 적절한 오차 계산을 통해서 가장 유사한 얼굴의 n개를 뽑아내고요. 각각의 얼굴에 한 번 더 거리 계산을 해서 좀 비슷하면 임계값을 넣으면 눈만 바꿔주고 그런 게 아니면 얼굴만 바꿔주는 과정을 가졌습니다. 구축된 데이터셋의 좀 디테일인데요. 와이드페이스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약 24,000개의 얼굴을 수합했다고 하고 만약에 너무 작거나 너무 블러가 처리되어 있고 좀 가려져 있으면 아예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조금 스태티스틱스를 보면 NPS 게이지가 굉장히 큰 격차로 거의 10의 4승의 사람이까지 있고요. 이미지당 30명의 얼굴까지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굉장히 와일드한 인도 와일드에서의 수집된 데이터로 게이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습니다. 입력으로는 그냥 여러 사람의 얼굴이 담긴 전체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. 쭉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으로는 최종적으로 우리 2차원 게이지를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해당 네트워크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기반으로 구현이 됐고요. 두 개의 태스크는 페이스를 찾는 거 그리고 게이지를 측정하는 거에 태스크를 합니다. 즉 페이스 로컬라이제이션이랑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네트워크인 것을 알 수 있고요. 주로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졌는데 첫 번째는 피처 엑스트랙터 부분이고 이 뒤에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헤드를 통해서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피처 엑스트랙터에서는 피처를 좀 더 잘 뽑으려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을 했는데요.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여기 컨텍스트 모듈에서는 각각의 컨텍스트를 섞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용된 백본은 이제 모바일넷이랑 레지넷을 사용을 했습니다. 번째로 이제 백본 부분을 한번 보자면 이제 이 백본은 페이스 딕션 태스크랑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태스크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.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얼굴의 정보를 다 공유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피처 피라미드 구조를 거치고 컨텍스트 모듈에 섞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. 이 백본 뒤로 이어지는 이 다운스트림 헤드에는 총 5가지의 태스크가 있어요. 근데 그 5가지 태스크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적절하게 뿌려졌다고 하고 페이스 스틱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그리고 그 얼굴의 바운딩 박스를 찾고 그 찾아낸 바운딩 박스에서 있는 얼굴을 랜드마크를 찾는 3가지의 태스크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.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3D 게이지 헤드, 피치 여우, 즉 회전량을 계산하는 것을 찾고 이 회전량을 2차원으로 매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기서 2가지의 태스크를 해서 총 5개의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로스는 다음과 같고요. 웨이티드가 돼서 이제 페이스 로스랑 게이지 로스의 합이 들어가지는 것이고 이 페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에런 로스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이제 게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3차원 게이지를 구하고요. 그 3차원 게이지를 2차원 게이지로 투영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. 이 3차원 게이지를 2차원 게이지로 투영을 할 때 거기서 셀프 슈퍼비전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3차원 게이지를 2차원의 서로 다른 축 3개에 이렇게 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차원에 투영되는 이 게이지 값이 바로 수도 레이블로 사용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서 제시한 3가지의 축은 프론트 플레인, 사이드 플레인, 그리고 탑 플레인 이 3가지가 있습니다. 이 3차원 게이지를 서로 다른 플레인의 투영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 3차원 게이지의 각도가 커질수록 즉 높아질수록 이 게이지가 사람에 비해서 그럼 이
이 DG의 값이 커지는데 그러면 각각의 플레인에 매핑되는 값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축은 이제 피치, 요 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3차원에서 회전에 관련된 값을 구할 때 그런 축에 매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여기 있는 각도가 커질수록 이 값이 올라갈수록 각각의 프론트 플레인과 이 x 값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차원 게이지 센서티비티를 로스 펑션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했는데요. 이 게이지 센서티비티가 최소화되어야 얘들의 베리에이션이 적다. 즉 각각의 축에 매핑이 되어도 좀 더 베리에이션이 적게 잘 매핑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즉 3차원 게이지가 해당하는 3차원 게이지가 2차원 게이지 센시티비티가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각각의 게이지 매핑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있는 이 F는 프론트 플레인, 탑 플레인, S, 사이드 플레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다음 수식을 통해서 모델이 뱉어내는 3차원 게이지를 2차원으로 투영을 하는 그런 연산을 진행을 했습니다. 최종적으로 이제 로스 디자인이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 느낌으로 진행을 했고요. 여기서 각각의 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투영시킨 거 그리고 모델이 뱉어낸 3차원 그 값의 에런 로스를 구해주고 여기 있는 PR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. 각 플레인에.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자면 먼저 모델이 3차원이랑 3차원 게이지랑 각각의 플레인에서 2차원 게이지 헤드, 2차원 게이지를 뱉어냅니다. 이 뱉어낸 3차원 게이지는 2차원 게이지로 투영을 할 수 있고요. 모델이 잘 학습을 했다면 이 3차원 게이지가 2차원 게이지로 투영을 했을 때 그 2차원 게이지의 값이 모델이 뱉어낸 게이지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셀프 슈퍼 비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셀프 슈퍼비전을 총 세 가지 셀프 슈퍼비전을 진행을 하면서 모델의 게이지를 좀 더 강인하게 뽑아낼 수 있는 과정을 가졌습니다. 이제 메소드의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실험 세팅으로는 이제 와이더 페이스와 ETHX 게이지의 밸리데이션 셋으로부터 이제 테스트 셋을 구성을 했고 그 테스트 셋은 총 6,200개의 페이스의 게이지를 수합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맞췄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방식이랑 조금 매칭을 하려고 크로핑하고 노멀라이제이션 또한 진행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전체 이미지에서 게이지 어노테이션을 사람, 그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서 얘들이 사람 레벨에서부터 얼마나 잘하는가 그런 것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.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이랑 이제 게이지 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델은 이제 ETHX 게이지로 트레이닝이 되었고요.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 MPS 게이지 데이터셋과 맞췄다고 합니다.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한 결과인데요. 모바일넷 0.25와 레지넷 50을 사용을 했습니다. 먼저 속도 면에서 보자면 이 게이지 원스가 가장 빠른 걸 볼 수 있고요. 가장 느려지는 t는 25ms를 뜻합니다. t 더하기 9.98에 이제 얼굴의 숫자까지 곱해지는 이 게이지 TR, 게이지의 비전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게이지 TR이 가장 느린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아래 결과는 이제 얼굴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30픽셀에서 230픽셀까지 즉 이미지 레졸루션에 따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. 당연하게도 이제 얼굴의 이미지 크기가 클수록 모든 모델의 성능이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낮은 레졸루션에서도 이 게이지 원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입력에서 차이가 보이는데요. 입력에서 보면 각각의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하나의 노멀라이즈된 얼굴을 넣어야 됐지만 여기서는 풀 이미지를 넣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가 있고요. 이 어블레이션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3D 게이지 테스트를 하는 거랑 이 세 가지의 2D 게이지 테스트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입니다.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이미지 레졸루션에 관한 결과이고 아래 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게이지 앵글이 너무 베이리에이션이 커서
실제로 맞추기가 어려운가 그런 거를 분리한 것입니다. 즉 게이지 앵글이 커질수록 기존의 모델들은 잘 못 맞췄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.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3D 게이지만 하는 것보다 혹은 2D 게이지만 하는 거랑 또한 3D 게이지를 하면서 2D 게이지도 하는데 이 2D 게이지가 3개의 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축만 사용을 하는 거랑 그런 거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3D 게이지 태스크를 하면서 이 2D 게이지의 3개의 축을 이용을 하고 이 3개의 셀프 슈퍼비전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볼드를 확인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휴먼 엑스퍼트들이 직접 어노테이션 한 데이터셋에 조금 평가를 해 봤는데요. 이 휴먼 어노테이션들이 평가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 오토 레이블링을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사람이 그걸 보고 수정을 하고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런 릴레이션도 확인을 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제 와이드 페이스 밸리데이션 셋에서 약 2,700개의 얼굴의 게이지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, 밑에 표를 보시면 게이지 원스의 모바일 넷을 사용을 하는 거랑 레드넷을 사용을 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좀 정성적인 평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요. 이제 30픽셀부터 230픽셀까지 이미지 레졸루션에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잘 빨간색 화살표로 잘 시각화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또한 여러 명의 사람이 동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거의 다 잘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리미테이션과 퓨처 워크인데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돌아 있는 사람의 게이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문제이고요.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백투 카메라 상황에서 이제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고요. 지금은 이제 MPS 게이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멀티펄슨의 게이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건 결국에는 합성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. 뭐 이런 한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초의 원스테이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이고요. 이 게이지 원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으며 이 게이지 원스는 여러 사람의 게이지 다이렉션을 동시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.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베이스드의 셀프 슈퍼비전 스트래티를 사용을 해서 3D 게이지를 2차원 게이지로 매핑을 하면서 발생하는 스토 레이블을 이제 슈퍼비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게이지 데이터셋인 MPS 게이지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소타를 달성을 했고 또 다양한 기존의 데이터셋에서도 소타를 달성을 했고 또한 스피드 또한 굉장히 잘 개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